자, 이게 최악의.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예, 이게 이제 시작하긴 쉬워도 끝내기가 어려운 게 네타냐후는 애초 이 전쟁을 뭐 이란의 핵시설 제거하려고 일으킨 거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한 거고 그 이슬람 정권 자체를 제거하겠다. 그럼으로써 중동 질서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이 결정적 시기가 왔다고 본 거거든요. 이건 과거에 미국도 못하던 걸 이스라엘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팔레비 왕조가 타도되고 호메이니가 집권한 게 1979년인데 그 46년간 암덩어리였다 이거지. 이 암덩어리를 지금 제거한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정권 교체로 사실상 방향을 잡았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을 전부 다 쳤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웨스트뱅크의 이슬람 지하드, 예멘의 후티 반군,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전부 다 두들겨 패서 완전히 괴멸시켜 놓고 이란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건 빌드업 된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뭐 트럼프가 이란하고 협상하니까 그거 깨려고 들어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저 이란이라는 하나의 이슬람의 맹주를 이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고 중동을 민주화하겠다. 중동을 재편하겠다. 군사력이 그렇죠. 있으면 실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실제 전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이란의 정치 군사의 수뇌부를 제거해서 참수 작전을 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에너지와 통신의 인프라를 공격해서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이렇게 혼란에 빠진 군중이 통제불능의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봉기하도록 하는 이것도 정권 교체거든요. 두 가지가 다 배합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정권 상태로 봉기를 한다가 이란 정권을 상대로 봉기를 그렇죠. 한다. 예. 예. 자국 내에 이제 봉기가 일어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해버리겠다. 혼란을 주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꿈꿨던 그 시나리오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킨다. 예. 그다음에 정권을 고립시키고 통제력을 잃게 만든다. 이게 정권 교체 시나리오죠. 자, 가능성 여부는 일단 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스탠스 그러니까 취하고 있습니까? 정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어떤 그 행태를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진정시켜 놓고 트럼프가 이란하고 핵협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핵협상을 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나 유엔이나 모든 조약에서 강조하는 거는 평화적 핵이용은 보장하되 무기는 만들지 말라. 이런 선에서 대부분 협상이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란에 요구한 건 그게 아니라 평화적이건 군사형이건 모든 핵을 중지해라. 모든 핵을. 그러니까 이란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미 우라늄이 60% 정도 순도로 농축된 걸 한 400kg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화적으로도 쓸 수 있고 조금 더 농축하면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내놓으라 그러고 모든 원자력 활동을 중지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받는다. 이러는 순간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이런 협상 자체를 반대했고 미국이 이란을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했거든요. 아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런데 이 협상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어려워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보란 듯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협상의 여지까지도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럼 미국은 지금 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이제 태도를 취해 나갈 겁니까 지금? 그 이제 트럼프 성향이 남의 나라 전쟁에 돈 대면서 우리는 개입 안 한다 이러지만은 이스라엘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요구 사항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저는 미국이 말려들었다고 봅니다. 말려들었다. 자, 탈출구는 어떻게 그걸 만들어집니까?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하메이니 그 최고 지도자한테 테헤란을 떠나라. 이건 옛날에 조지 부시가 왜 전쟁 전에 사담 후세인더러 바그다드를 떠나라. 네. 이렇게 했던 거하고 워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후 통첩을 어제 했고 항복하고 떠나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 해라. 그래서 최후 통첩을 미국이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란이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중동으로 이미 미국 니미츠급 항공모함하고 구축함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로 가던 포탄을 빼돌려서 중동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떤 이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전 자연스럽게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이제 열렸다.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는 아직 핵무장 단계가 아니다. 네. 그런데 우라늄 농축은 중단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건 핵무장 직전 단계다. 이래가지고 둘이 여태까지 싸워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평화적 핵 활동 이런 거 하지 마라. 저 다음 단계는 핵무장이다. 지금 조져야 때가 안 늦는다. 이렇게 나온 거죠. 말씀 들어보면 이란이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 이런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양동작전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겠다. 뭐 군사력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 지금 뭐 폭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중전만으로 정권은 안 무너집니다. 네. 공중전만으로 지상전 없이 정권을 교체한 사례는 없어요. 2차 대전 때 뭐 전략 폭격이라고 한 번 폭격에 10만 명, 20만 명 죽여도 정권이나 국가는 안 무너졌어요. 이걸로 뭔가 바뀐다는 거는 이거는 네타냐후가 퍼뜨린 일종의 맹신입니다. 맹신, 네. 망상이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실제 지상전을 할 거냐? 이건 아무도 얘기를 못 하지만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항복할 때까지 좁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중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공중전도 그 벙커버스터라는 지하 관통 폭탄을 미국이 제공하게 되면은 이것도 심각한 단계로 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쏠 수 있는 미사일이 한 400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드론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산발적인 저항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수단을 찾겠죠. 결국 테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라크를 때리니까 유럽에서 폭탄 테러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연계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런 건 다 연결된 세상이고 유럽까지 불똥이 튄다 이렇게 되면. 네. 그런데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거죠. 무책임하게.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냐.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좀 책임 있는 거가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코로나 때 세계 보건기구가 무력화되듯이 지금 국제기구가 힘을 잃었고 예전만 하더라도 세계에는 좀 여론의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어떤 명분을 중시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국제사회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어떤 국제기구나 여론의 정치가 다 무너지고 제가 이제 세계가 전쟁의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는 근거는 증오의 정치가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예. 증오와 어떤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원한, 적대 이러한 어떤 그 정치가 국내 정치로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일반화되는 동안 뭐 유엔이 뭐 역할이 있습니까? 이번에 G7 회담도 파행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다자기구도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은 깨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이게 세계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어디서 터질지 알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